하지정맥류 증상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이 하지정맥류 증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거는 맞지만 모든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을 하지정맥류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정맥류 외에도 몸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무슨 다른 특정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리에 이제 쥐를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질환이나 아니면 약제 때문에 나는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과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지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게 되면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다가 쥐가 나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 눕거나 기지개를 필 때 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궁맥류 때문에 쥐가 나게 되면 종아리 내측이나 종아리 뒤쪽으로 쥐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아리 바깥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종아리 내측에 쥐가 나는 거나 아니면 종아리 뒤쪽으로 쥐가 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에 쥐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정맥류 때문에 발가락에 쥐가 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이 꼬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종아리 외측으로 쥐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아리 외측에 쥐가 나도 하지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종아리 외측에 쥐가 나는 사람을 하지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지 않는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다리에는 정맥의 흐름이 대부분 근육 안에서 다닙니다. 근육 안에서 할 일을 마친 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심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피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하지정맥류는 피부 쪽에 있는 어떤 특정 정맥이 문제가 생겨서 원래 피가 가던 길에서 그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일을 마친 정맥 피가 가다가 이제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이렇게 거꾸로 고이는 것이 이제 하지정맥류인데요. 그렇게 고일 수 있는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복제정맥이라고 해서 종아리 내측, 발목 내측에서부터 허벅지 내측으로 주행하는 대복제정맥이나 아니면 발목 외측에서 종아리 뒤편을 통해서 오금 쪽으로 주행하는 소복제정맥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심부정맥에서 가던 피가 그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제정맥, 대복제정맥이나 소복제정맥이 모두 종아리 내측이나 종아리 뒤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가 고이게 되면 그쪽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래서 이 정맥들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이런 다 사용된 피가 이렇게 오래 머물다 보면 근육이 빨리 피로해져서 밤에 자다가 이렇게 쥐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복제 정맥에 의해서 종아리 쥐가 날 때는 그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될 때 발목 내측으로 통해서 발의 엄지발가락이나 두 번째 발가락 쪽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소복제 정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 번째나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그 역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발가락들이 이렇게 꼬이는 쥐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제정맥의 위치가 종아리 내측이나 종아리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쥐가 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환자분은 일단 이 복제정맥의 역류가 시작되는 점은 대복제정맥이었습니다. 대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이제 역류를 해서 피가 이렇게 고이다가 쭉 고여서 종아리 내측까지로 내측으로 해서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밸브 시스템이 다 벌어져서 피가 이제 역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을 연결하는 연결정맥 쪽으로도 역류가 진행이 돼서 이렇게 쭉 내려온 다음에 이 소복제 정맥의 위쪽 부분은 이상이 없었지만 소복제 정맥의 중간 정도부터 밸브가 다 벌어져서 역류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류가 진행된 후에 이 소복제 정맥 쪽에서 가지를 종아리 외쪽으로 크게 치고 있었습니다.
정맥류. 이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가지를 쳐서 큰 관통정맥이 종아리 외측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여기까지 세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복제 정맥에서 시작된 역류가 소복제 정맥을 거쳐서 종아리 외측까지 계속 역류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이는 정맥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진료를 볼 때는 이게 과연 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걸까? 라고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역류가 이 소복제 정맥을 통해서 소복제 정맥 외측으로 역류를 하는 압력이 굉장히 세서 이쪽에서 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났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제 근본 수술로 수술을 진행했고요. 당연히 대복제 정맥의 내측과 소복제 정맥의 아래쪽 신경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 수술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이 관통 정맥이 있는 곳까지 다 결차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다음 날부터 쥐가 이제 나는 증상이 말끔히 사라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아리 외측에서 쥐가 나는 경우는 이 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간혹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아리 외측에서 자꾸 쥐가 난다고 하면 혹시 이런 외측에 관통 정맥까지 문제가 진행된 게 아닌가 까지 다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세심하게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